오늘은 슈프림 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슈프림을 되게 동경하고 네. 좋아하는 브랜드였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뭐 티셔츠가 됐든 네. 소비를 하는 편인데, 그리고 거의 매물로 구매하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거를 저는 시세 대비 저렴하다 생각했을 때 구매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네. 근데 또 매장에 왔을 때 이제 올드 슈프림 있지 않습니까? 네,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원단이나 이런 게 현행이랑 또 차이가 있으니까 재밌다, 이거 네. 이 당시는 이랬구나 하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은 어떨까 해서. 네. 슈프림도 사실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 그렇죠. 30년 된 브랜드라서 역사가 꽤 깊어요. 초기 슈프림 제품들을 한번 맛본 사람은 사실 못 잊어버립니다. 질감이, 저도 현행 슈프림도 팔아봤고 가게에서 보통 이제 주력을 빈티지 초기형이나 한 2000년대 맞아요. 초반까지를 이제 하는데, 지금 현대에서 낼 수 없는 그런 질감이라든지 그렇죠. 뭐 부자재가. 실루엣이나 네네 그 거친 맛이 지금은 패션에 뭔가 좀 치중되어 있는 느낌이 좀 맞습니다. 많이 들어요, 보다 보면. 근데 옛날에는 스포츠의 어떤 느낌이 나는 실루엣이 많아요. 맞습니다. 네. 뭐가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변화했고, 네. 이래서 빈티지에서는 이 맛을 느끼는 거고 현행은 또 이렇구나라는 걸 비교해보면서 네. 차이점을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빈티지 올드 슈프림이고 예. 여기가 이제 현행 슈프림이잖아요. 뭐 간단한 차이부터 하나씩 볼 텐데, 올드 슈프림 매장에서 많이 취급해봤죠. 저는 거의 뭐 지배적으로 팔았죠. 저도 이제 현행을 안 팔아봤던 건 아닙니다. 그렇죠. 확실히 근데 이게 팔아보면서 느끼고 같이 써보면서도 느끼는 건데, 아, 차이가 많이 나네요. 확실히 슈프림이 진화를 해오면서 초기의 어떤 맛과 좀 많이 좀 멀어진 느낌이 확 느껴져요, 그냥 보기만 해도. 그렇죠. 이렇게 대놓고 올려놓고 보니까는 바로 눈에 보이는 택부터도 다르고, 네. 질감이나 일단 무드 디자인부터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초창기는 좀 더 러하고 음. 밀리터리 기반에서 스케이터들을 위해서 좀 정말 스케이터들을 네. 위한. 통기성이나 뭐 활동성에 좀 치중을 한 깔끔한 디자인, 좀 남성적인 디자인이었다 치면, 네. 현대에 와서는 점점 디자이너 브랜드 비슷하게 네. 좀 디테일도 많고 네. 다양한 종류의 그런 네.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올드 슈프림의 디테일부터 저희가 좀 따져보자면은,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이제 택이잖아요. 네. 택이 옛날 슈프림은 이 피 모양이 좀 커요, 현행보다. 좀 동그라미가 조금 더 큰 느낌도 있고. 맞습니다. 딱 눈에 바로 보이는 이제 사이즈 택이 사이드에 없고 이제 밑에 있잖아요. 올드 슈프림의 대표격인 이제 요 종이택이 있거든요. 종이택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종이택 슈프림이 많이 집착하죠. 네네. 블렌츠사라고 옛날에 얘들이 제임스 제비아 슈프림이 처음에 이제 발주넣었던 회사가 있어요. 근데 경매로 아마 최근에 올드 슈프림을 풀었을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창고했던 올드 슈프림을 확 풀었는데, 그 풀면서 이제 걔네들이 발주넣었던 사이즈 택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 보시면은 이제 이런 택이 있잖아요. 이런 택 모양도 이제 얘네들이 그 종이가 있어요. 라벨 네. 어떤 걸 썼는지도 있고 한데, 다 생산지가 미국이거든요. 생산지가 다 USA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후드나 스웨트 같은 경우는 캐나다도 갔다가 뭐 중국 공장을 쓰기도 하고, 제가 남미 택도 본 것 같기도 한데, 멕시코 이런 데 네, 말씀하시죠? 멕시코도 본 것 같은데 이건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 뭐 워크 셔츠 같은 데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제가 다른 브랜드랑 착각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보통은 요즘에는 중국을 많이 선호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원단이 이게 면백 프로잖아요. 네. 지금 이거는 면백 프로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폴리를 섞고 쓴 게 있어요. 폴리가 이제 45% 들어가요. 그러니까 혼방이죠. 반반 거의 뭐 한 5대5로 이제 섞었는데, 요 원단이랑 요 폴리가 들어간 원단이랑 요 코튼 100% 원단이랑 질감 차이가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저는 이 바지는 처음에 린넨을 쓴 줄 알았거든요. 굉장히 네. 얇고, 네. 이거는 아마 여름에 나온 바지로 추정이 됩니다. 네, 스케이트 타는 분들에게 네. 어떻게 적합한 보면, 브랜드니까. 브랜드인데 되게 통이 커요. 제가 옛날에 뭔 말까지 했냐면은, 나는 만약에 옷을 만들거나 바지를 만들면은 이제 요런 슈프림 원단을 샘플링하고 싶다는 말을 했었어요. 이제 요런 질감을 좀 나타내는 게 저는 잘 못 봤어요. 스투시나 뭐 옛날 막 베이프 같은 바지를 해도 슈프림의 어떤 코튼 100%, 옛날 코튼 100%의 질감은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좀 얇은데 밀도도 좀 높은 것 같고. 즐겨요, 실제로. 네. 네. 왜냐면 이제 스케이트보드 타다 보면 넘어지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네. 얇으면서도 밀도 있으면서 좀 질긴 네, 강한 원단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약간 꼼대에서 이런 거 쓰는 거 본 것 같기도 한데. 뒷판 보면은 이게 이제 2001년도쯤일 거예요, 이 바지가. 이게 올드 슈프림의 특징 중이라고 하면은 이제 요런 백포켓에만 좀 큼지막한 입체적으로 뒤에 있는 택도 뭐 이런 것도 뭐 밀리터리 고증일 수는 있지만은 슈프림만의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미제라고 써놓고. 네. 이런 또 네이비 택은
이 바지 말고 다른 데서 공통으로 쓰거나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다 USA는 아니거든요. 지금 말이죠. 맞습니다. 이제 캐나다 크루넥 이제 만들기 전까지는 미국에서도 이제 스웨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미국제가 있고 또 차이나제가 있잖아요. 바지 같은 거는 보통 중국산이 많아요. OEM 따라서 가는 시대니까 뭐 한다고 하지만은 확실히 미국 생산 시절에 바지 원단이 밀도도 높고요. 네. 좀 질겨요. 근데 지금 여기는 없지만 제가 청바지도 이렇게 몇 번 팔았었거든요. 네, 많이 봤어요. 올드 슈프림 청바지를 파는데 그 확실히 그 데님의 질감이나 온스가 옛날 헬무트 랭 있죠. 네. 90년대 리바이스나 90년대 헬무트 랭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현행도 아마 USA제가 있을 거예요, 데님. 근데 원단 질감이 달라요. 지금 그 리바이스도 501 옛날 거 복각하고 하는데 그 원단이 되게 좀 부드럽잖아요. 맞습니다. 옛날처럼 막 거칠고 막 물 먹으면 되게 막 알죠. 거칠거칠하고. 네. 그런 좀 러한 느낌이 옛날에 있었는데 현대는 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슈프림도 옛날 거를 고증하려고 하지만은 아마 생산하는 그 공장이 아마 이제 다 사라지고 없어서 아무래도 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공장에서 취급하는 게 그 과거에 되게 질기고 두꺼웠던 데님 말고 요즘에는 거의 캐주얼, 네. 패션으로 데님을 소비하다 보니까 공장에서도 거의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을 테고 네, 네. 실제로 뭐 지금 청바지 입는 분들 중에 이제 노동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캐주얼로 많이 입으시니까 약간 그런 차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올드 슈프림의 장점을 왜 묻냐 이렇게 하면은 다른 거는 제가 다 취향을 탈 수 있다고 하지만은 올드 슈프림의 데님만큼은 좀 정말 극찬합니다. 예. 왜냐면 슈프림이 사람들이 착각하기로는 옷을 못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유, 절대 아닙니다. 얘네들 제임스 제베가 90년대 바지나 옷 만들 때 카라테나 뭐 리, 뭐 챔피언 이렇게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주름 잡던 그렇죠. 그 분야에 예. 가장 우수한 브랜드들을 많이 땄죠. 그쵸. 실제로 그런 말 했어요. 슈프림이 원래 발매가가 그렇게 안 비쌌어요. 원래 지금도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금액으로 발매를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리셀하면서 막 프리미엄 붙어서 맞습니다. 비싸진 거잖아요. 이제 한 30년 전이면 100달러가 조금 지금보다 높은 금액이겠죠. 금액은 약간 좀 스파 브랜드. 왜냐면 이제 보드들이 돈이 없다고 막 그런 네.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합리적으로 입을 수 있는 금액과 높은 수준의 품질을 원한다 해서 되게 많이 제임스 제베아가 생산 쪽에 힘을 많이 썼다고 알아요. 그때 당시 발매했던 금액 대비 되게 잘 만든 옷이라고. 맞습니다. 이름부터가 슈프림입니다. 브랜드 모티브 자체가 저렴한 가격에 튼튼하고 아름다운 옷을 제공하는 게 슈프림의 초창기 모토라고 해요. 맞죠, 맞죠. 그래서 뭐 보더들뿐만 아니고 그냥 스케이트보드를 타지 않는 사람들조차 좀 그 매력에 매료됐던 것 같고 맞아요. 지금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그쵸. 슈프림 소비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스케이트 타는 사람은 몇 안 될 거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현행을 좀 형님이 소개 좀 해주죠. 네, 저는 매장에서 이 바지를 보고 저는 올드 모델인 줄 알았거든요. 음. 질감이나 모양이 네, 플라이트 팬츠라고 하나요? 네, 네. 네, 이런 질감 같은 게 저는 올드 모델인 줄 알았는데 기시가 현행이라고 해주더라고요. 네, 그 네. 택을 보니까 현행이에요. 요게 제가 느끼고 있는 현행 질감이거든요. 네. 옛날 그 뭐랄까요, 빈티지 팬츠는 코튼 100%인데도 꼭 폴리가 섞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얘는 좀 약간 드라이한 그냥 원단 현행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얘네들 일반적으로 쓰는 택이 이제 요런 좀 유광택이죠. 네. 네, 생산 뭐 세틴 같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중국 생산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OEM 체제로 가다 보니까 좀 물량도 많아졌어요. 네, 요 네. 옛날보다는 물량도 많아진 데다가 매장도 많이 생겼고 네. 소비하는 팬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USA보다는 차이나가 많죠. 네, 차이나로 많이 갔죠. 난 근데 OEM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다 네. 전 세계적으로 다 가는 추세고 뭐 심지어 프라다 같은 명품 가방들도 중국에서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국적에 따라서 뭐 사람들이 희소성을 느끼는 분도 많지만 옛날 슈프림은 제임스 제베가 재고 남는 걸 싫어했대요. 그래서 많이 안 만들었대요. 네. 우리는 많이 못 팔더라도 남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체제였는데 미국에서 만들려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만장 그렇죠. 만들 때. 근데 만약에 지금은 잘 나가는 브랜드가 돼서 10만 장을 찍어야 된다고 하면은 미국보다는 중국 인건비가 싸니까. 그렇죠. 난 그래서 그 체제가 슈프림이 변했다. 아, 이 새끼 얼마나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냥 시대에 맞춰 간다 생각을 해요. 시대에 맞추고 또 회사가 커졌다 보니까는 네. 뭐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하고 조금 네. 타협해야 될 거는 타협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만약에 계속 USA를 고집했다면 단가가 또 지금 단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슈프림은 선택을 한 거죠. 네. 단가가 올라가면 이제 그것 또한 팬들에게서 말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네, 네.
뭐 물론 가격이 올라갔겠지만 그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선에서 가격이 올라갔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좀 가성비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가격 대비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슈프림은 USA 고집하지 말고 뭐 티셔츠 중에 USA로 제작되는 것들은 이거는 미제를 고집해야 된다라고 선택을 한 거일 테고 네. 바지는 꼭 미제가 아니고 조금 중국 공장에 맡겨서 단가를 낮추고 네. 빠르게 생산해서 제공하자라고 그렇게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중국도 잘 만듭니다. 옷을 중국도 이제 막 그건 놀림거리- 옛말이에요. 네, 놀림거리 중국산. 받을 그런 옷은 또 아니기 때문에 나는 현행 중에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네. 옛날 올드 슈프림들은 패턴들이 되게 단순해요. 뭐 좀 음, 있어봤자 카모 패턴 정도. 그렇죠. 막 그렇게 화려한 패턴을 고집하진 않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칙칙해요. 올리브 컬러, 뭐 회색 네. 이런 톤밖에 없는데 현행 슈프림은 되게 별납니다. 요거는 네. 이제 콜라보 제품이긴 한데 네. 콜라보가 아니더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레오파드인데 코드류가 된 거다. 카라트의 덕 액티브 원단을 네. 좀 많이 뺏긴 것 같은데 덕 액티브보다 좀 얇고 근데 그렇죠. 같은 30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핏도 좀 다 다릅니다. 허리가 유독 좀 작은 모델도 있고 네. 허리가 좀 같은 30인데 큰 모델도 있고 좀 다양하게 그거는 의도한 것 같거든요. 그 실측은 네. 이 모델은 카라트의 W를 네. 이제 한 것 같아요. 네. 리벳 위치라든지 네. 네. 근데 또 슈프림만의 이렇게 헤모루프는 생략을 했더라고요. 다 중국 생산이고 택을 보시면은 왼쪽으로 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쵸. 이제 그것도 연식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올드 슈프림은 밑에 있고 네. 약간, 현행은 2010년대에 넘어가서는 약간 이제 옆으로 측면으로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근데 나는 요거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슈프림에서도 이걸 제가 팔아봤는데 원단 질감이나 그 거친 느낌이 90년대 거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얇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얇아요. 이게 노동을 위한 옷이 아니고 그 모습이 예쁘고 그 질감이 예뻐서 네. 오마주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두꺼울 필요도 없는 데다가 네. 그 카라트 특유의 두꺼운 더 캔버스 원단은 슈프림에서 구현을 못했겠죠. 그리고 옛날 슈프림 팬츠 중에서 이런 스타일이 없어요. 난 못 봤거든요. 되게 단조로워요. 포켓 뭐 해봤자 사이드 카고 바지 이런 거밖에 없고 더블리 팬츠 이런 거는 제가 옛날 올드 모델 못 봤거든요. 이런 것도 아마 2010년대 중반일 겁니다. 14년도, 15년도 혹은 그거보다 더 뒤에일 수도 있고요. 슈프림이 다른 회사에 이제 인수되면서 네, VF에 인수되면서 그때부터 약간 좀 많이 패션에 좀 네. 치중을 두는 것 같아요. 데님 티어스 디자이너 에모리가 디렉터로. 또, 네, 맡았을 때도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 전에 많이 조금 여기서 봤듯이 좀 심플하고 네. 조금 활동성에 치중을 했다면 이제는 정말 디자이너 브랜드에 가까운 조금 시도도 많이 하고 발매가도 많이 높아지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개인 매물로 구매하거나 좀 비주류 아이템들은 저는 발매가보다 낮은 제품들은 살만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 말해도 돼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슈프림이 그때부터 죽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가 느끼는 슈프림이랑 그렇죠. 지금 이제 밑에 동생 세대들이 그렇죠. 느끼는 슈프림은 완전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거 알아요? 맞습니다. 20대들이 슈프림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랑 같은 생각은 아닐 겁니다. 맞아요. 슈프림이 럭셔리 브랜드로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럭셔리 브랜드가 아니고 길바닥 브랜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러하고 거친 느낌을 네. 요 색깔만 바라봐도 되게 네. 칙칙하고 정말 그 뒷동네 그냥 골목거리에 그냥 있을 만한 애들이 입는 느낌인데 요때부터는 완전 패션으로 갔고 네. 또 이게 구하기도 쉬워졌어요. 좀 클린한 느낌으로 입는 것 같고 매장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쵸. 외장도 많이 우후죽순으로 되게 생겨났고. 근데 저는 이때 슈프림은 개인적으로 슈프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 만든 옷이고 여전히 뭐 올드 팬으로서 슈프림을 좋아하는 건 여전하지만은 현행을 제가 약간 꺼려하는 부분이 이런 건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 초기형 슈프림을 생각을 해버리면은 뭐 스케이트 타는 정말 다 낡은 티를 입은 네. 그런 어떤 미국 사람이 생각이 나는 반면에 요거는 룩북의 어떤 좀 뭐랄까요 패션을 좀 지향하고 있는 좀 안 어울리는 맞습니다. 뭔가 다른 느낌의 브랜드가 돼버린 유럽의 디자이너 브랜드 룩북 보는 좀 그런 느낌도 나죠. 좀 꼴통 느낌 이미지를 벗었다고 할까요? 근데 그 맛은 슈프림을 원래 입는 건데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이것도 보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슈프림이 약간 힙합을 배신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패턴이 들어간 거는 물론 콜라보니까 네. 이게 이제 스카페이스인가요? 네, 영화 스카페이스와 콜라보한 거고 네. 뭐 애니메이션 콜라보나 아, 디자이너 그렇죠. 콜라보도 많이 하죠. 요런 호피 무늬 그거네요. 그 본디지 팬츠죠.
본디지 팬츠로 슈프림에서 본디지를 낸다는 거는 락기만의 어떤 옷을 얘기를 한다는 건데 지금. 본디지는 락의 유산이기 때문에 슈프림이랑은 약간 좀 결이 다르죠. 네, 맞지가 않는 얘기긴 하죠. 그러니까 슈프림의 이름만 빌려서 운영을 하는데 본질은 완전 벗어났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말하면은 약간 오리지널의 어떤 초심을 잃었다. 그런 느낌인데 다양한 디자인 나오면 좋죠. 네. 좋지만 이제 제가 기억하고 있는 슈프림이 많이 퇴색돼서 이런 패턴이 나오고 어떤 풀프린팅을 한다는 거는 하나의 패션으로 바라봐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그렇죠. 네. 저도 많은 말을 공감하거든요. 네. 근데 너는 좋아하냐 싫어하냐 하면 저는 좋아하는 편에 속하지만 네.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분배를 하던 래퍼가 있으면 요즘에 돈이 되는 뭐 싱랩이나 뭐 트랩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파이가 넓어진 대신에 정말 그 러프한 이미지를 좋아하던 올드 팬들은 좀 실망할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있던 그래도 괜찮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아래 세대들은 굉장히 말하시는 대로 럭셔리하거나 디자이너 브랜드로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지금 나오는 어떤 슈프림의 패션이나 이런 좀 스타일에 대해서 저는 얘기 드는 게 아마 이제 더 이상 스케이트보드랑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긴 힘들죠. 요런 옷을 입고 보드를 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느낌적으로는. 공연을 할 때 입는다든지 그런 느낌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역시도 뭐 매티보이가 크로마츠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스타일이 바뀐 것처럼 요거 역시도 어떤 세대 교체 일부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실망할 것도 없고. 뭐. 브랜드의 그냥 변화 같은 거라고 볼 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올드 모델도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고 현행은 현행 나름대로 뭐 맛이 있다고 보기 맞아요. 때문에 전혀 그거를- 다른 맛이죠. 네, 그거를 뭐 공감하시는 분들이나 와 나는 과거의 슈프림이 좀 더 내 스타일에 맞는 것 같아, 내 옷에 잘 맞는 것 같아 하면 또 디깅을 통해서 찾아보시고 나는 디자이너 브랜드랑 이렇게 섞는 게 내 스타일이야 하면 또 현행을 또 찾아보시는 그런 재미가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